네, 반갑습니다.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드디어 6장 그 두 번째 순서 함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함수에게 일을 시킬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디폴트 인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이제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룸을 주문한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보다는 디폴트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다면 기본으로 이제 특별한 어떤 주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준다. 그런 어떤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값을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햄버거에 이런 이제 피클을 넣을 건지 아니면 양파를 넣을 건지 그런 것을 어떤 선택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주문을 할 적에 이 order라고 하는 함수가 햄버거의 개수와 피클을 넣을지 말지, 그 다음에 양파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 변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정확하게 order라는 함수를 호출할 적에 햄버거 1개 그리고 피클은 넣지 않고 양파는 넣고 라고 하는 정확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햄버거 1개, 피클, 펄스, 양파는 true 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출력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만일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order 1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면 컴파일러는 번역기는 해석을 못해서 에러를 출력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missing to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그러니까 필요한 두 개의 포지셔널 인자가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에러를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함수를 정의할 적에 pickle equal true, onion equal true 라고 하는 값을 디폴트 값으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ickle equal pulse 혹은 그냥 뭐 pulse를 써도 되겠죠, 그죠? 혹은 onion equal true 이와 같이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2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햄버거 2개가 기본적으로 주문될 때 피클을 넣느냐 true가 되겠죠. 그죠? 양파를 넣느냐 true가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로 주어진 값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디폴트 인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order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num, pickle, onion이라고 하는 3개의 매개 변수가 있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주문을 할 적에 정확하게 1, false, true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정확한 주문을 받아가지고 피클을 넣지 않고 양파를 넣고 라고 하는 주문을 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얘를 이와 같이 고쳐서 실행시키게 되면요,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order missing to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라고 하는 이제 에러를 내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즉 함수를 정의할 적에 pickle equal true, onion equal true를 걸어주는 거죠. 우리가 주문할 때는 false, true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false가 되고 이 값은 true가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뒤에 배울 거고요. order 2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인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pickle은 true가 되고요. onion이 true가 됩니다. 요게 바로 디폴트 인자가 해주는 일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두 번째 order 2에서는요 에러가 나지 않죠. 그리고 피클은 true, 양파는 true가 됐죠, 그죠? 예,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디폴트 인자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문할 적에 order 가로 열고 3, order 가로 열고 4 이렇게만 해주면 자동으로 디폴트 피클 값이 true가 되고요. 디폴트 오니온 값도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함수를 호출할 때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고요. 일을 편리하게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디폴트 값이 있을 경우
매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순서를 바꾸어서 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즉 onion equal pulse, pickle equal true 해가지고 이와 같이 키워드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이와 같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는요, 대부분의 인자들이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위치를 가지고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power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의 10성이라고 하는 이제 멱성이죠, 그죠? 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한다고 할 때 2의 10성은 그 결과가 1024가 되지만 파워 10의 2성은 결과가 1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무엇이 미치냐, 무엇이 지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파워 2하고 10을 해가지고 밑과 지수가 뭔지를 지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이다 보니 첫 번째 인자가 뭔지 두 번째 인자가 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딩하다가 에러 날 수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내가 보냈던 거는 1024란 값인데 실제로는 100이 나왔는데 나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버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첫 번째 인자가 베이스이고 두 번째 인자가 익스포넌트일 경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미리 이제 예측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베이스는 2이고 익스포넌트는 10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 밑이죠, 그죠? 익스포넌트는 지수죠, 그죠? 이게 10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익스포넌트가 먼저 왔고 베이스가 뒤에 왔죠. 그렇지만 결국 익스포넌트는 10이고 베이스는 2잖아요. 그럼 얘도 해석하기로 2의 10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결과는 둘 다 1024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키워드 인자를 쓰게 되면요, 이 일을 하는 이 함수가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함수에다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 인자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이퀄 10 했으니까 야, 그럼 빠진 건 익스포넌트네, 컴퓨터가 알아서 해석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문법 오류가 발생하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문 오류, 위치 인자가 키워드 인자 뒤에 있음, 이런 내용인데요. 저 위치 인자인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2와 10이 각각 그 위치를 가지고 각각 베이스와 익스포넌트에 할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 인자가 키워드 인자 뒤에 있는, 이게 위치 인자니까 위치 인자가 키워드 뒤에 있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깊이 하기 위해서 랩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주급해서 이제 일주 단위로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이때 R이라고 하는 인자는요, 입력받는 시급이 되고 H 인자가 근무 시간이 되는 그런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죠. 이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키워드 인자로 호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입력하고 근무 시간이 38시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42만원이 주급으로 출력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함수를 그냥 구현하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호출할 적에 rate는 R, hour equal H와 같이 반드시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습을 보여드릴 거는 요건데요. 거북이에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입력 데이터 값입니다. 그죠? 이 입력 데이터 값으로 여러분들은 309가 가장 크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숫자와 비교해서 큰지에 대한 직관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기능을 컴퓨터 과학에서는 정보시각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Information Visualization 이라는 용어를 쓰죠. 자, 이렇게 터틀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을 좌표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드로우 바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드로우 바는 매개 변수 하이트가 어떤 특정한 높이만큼의 막대를 그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begin fill end fill을 해가지고 내부를 채워주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글꼴 해서 타임스 뉴 로만 그리고 크기 뭐 이런 속성을 주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써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호출하면서 우리가 그 무기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기능을 보여드리면, 네, 이와 같이 드로우 바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앞에 이제 레프트 90, 그 다음에 라이트 90, 라이트 90, 레프트 90.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begin fill과 end fill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필의 컬러, 내부를 채울 때는 red로 채우고요. 펜의 색깔은 블루, 파란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펜의 크기는 3으로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사각형을 그리면서 네, 히스토그램을 표현해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바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 상단에 어떤 숫자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09를 봤더니 뒤에 있는 23이라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숫자이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유용한지 이런 코드를 보고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기에게 2차 함수를 그린다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써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팩토리얼식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그죠? 물론 1 팩토리얼은 1이 되고, 그죠? 요런 어떤 기능을 가지는 정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n 팩토리얼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새로운 팩토리얼이 필요하죠. 그죠? 즉 팩토리얼을 정의했는데 그 팩토리얼이 그 n보다 1 작은 팩토리얼을 또 호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비적으로 정의되는 그런 식들이 우리가 수학에서는 흔히 볼 수 있어요. 함수도 요거를 구현해서 여러분들 호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def 팩토리얼 이렇게 해놓고요. n 값이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1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n에다가요 팩토리얼 n-1을 해서 함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기적으로 호출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 놓아요. 그래도 얘가 훌륭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토리얼 괄호 열고 4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요 4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코딩을 아주 짧게 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요긴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련 학과의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이 있어요. 그런 교과목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함수를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재기적 기능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으로 모듈을 이용해서 함수를요 두고두고 재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함수를 다른 데서 불러 쓰는 것은 굉장히 요긴하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자 A, 개발자 B, 개발자 C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개발자 B가 불러오고, 그죠? 그리고 개발자 B가 구현해 놓은 것을 개발자 C가 불러오기를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py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이 파일을 다른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는데 그게 바로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해놓고요 모듈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모듈이 뭡니까? 모듈은요 .py로 끝나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 있죠. 등이 바로 모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듈 이름을 쓰고 쉼표를 찍은 다음에 또 다른 모듈을 부르고 쉼표를 찍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여러 개의 모듈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터틀, 랜덤, 매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듈이죠. 자, 다른 것들은 뭘까요? 데이터 타임 이렇게 하면요 현재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임포트 데이터 타임을 한 다음에 데이터 타임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인 n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현재 날짜 그 다음에 시간 등을 출력해가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방대한 라이브러리들이 파이썬을 설치하면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영어로는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import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트 타임 안에 있는 데이트 타임 클래스의 now라고 하는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의 연도, 월, 일, 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듈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임에 우리가 임포트한 데이터 타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요 today라고 하는 함수를 메소드로 호출해 가지고 그걸 today라고 하는 이제 객체 할당해서 이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today equal date time date.toda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today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요. today를 출력해 봅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7일이 출력되네요. 그죠? 그냥 today만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데이트 타임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트 객체인데 2021년 1월 7일이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today.year 하면 연도, today.month 하면 달, today.day 이렇게 하면 날짜를 출력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모듈을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해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mfprin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메시지가 들어오면 메시지 값을 m만큼 반복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의 이름을 mypunc.py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듈을 다른 모듈에서 갖고 와가지고 호출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main.py가 있다. 그러면 import하고 .py를 제외한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이 mypunc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여러분의 코드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mfprint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인자를 2개 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자 하나 주고 쉼표 주고 인자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해가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도 되고요. 앞으로 많이 쓸 건데 as mf라고 해가지고
마이펑크라고 하는 모듈이 자주 호출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별명을 지어서 엘리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별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별명이 MF예요. 그러면 마이펑크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별명인 MF로 호출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이펑크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올 때 from 마이펑크라고 쓰고요. import mf print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마이펑크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mf 프린트를 이 코드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호출할 적에 마이펑크라고 하는 모듈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략화된 형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굉장히 이제 편리한 방법인데 from 마이펑크 import asterisk를 씁니다. 이 asterisk를요 우리가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커 게임에 보면 조크 기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조크 카드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요. 모든 함수, 모든 클래스를 싹 다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F 프린트 안에 역시 별도의 모듈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모듈을 가져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핵심 정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6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